그래서 결국에는 의식이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들은 행운아 같아요. 이걸 못 만났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에고가 자기지, 이 멀쩡하게 깨어있는 온 천하를 듣고 있는 이 생명 자체, 이것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정말 정말 드물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 근데 어쩌다가 지금 우리가 이 법을 만나서, 진리를 만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매 순간순간 무엇이 했냐 이거예요. 매 순간순간 무엇이 보았냐. 이거 하나가, 지금 의식 하나가 보고 듣고 말하고 지금 모든 걸 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원통한데, 이 우주 안에 인간만이 이걸 깨닫는다. 그리고 깨닫고 나면, 이제 텍스트 들어가는데, 깨닫고 나면 여러분, 자 보세요. 깨닫고 나면 내가 의식을 몰랐을 때도 의식을 벗어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깨닫고 나니까 처음부터 의식을 벗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데, 깨닫고 나니까 이제 의식이 어느 정도 익어지니까 얼씨구 의식은 처음부터 있었고, 인생 100년 36,500일 매일매일 매 순간 의식이 살아난 거지. 실제로는 의식이 살아난 거지, 아무개가 살았다는 것은 착각이다, 생각일 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의식이 지금 텅 빈 의식, 공이 모르고 생각에 휩쓸려서 살아갈 때는 이 텅 빈 공이 고향이었어. 맞아요? 그 고향이 돌아와 봤어. 지난 시간에 환향곡, 고향으로 돌아온 노래, 고향에 돌아와 봤어. 그랬더니 어라? 처음부터 내가 집을 나간 적이 없네. 그러니까 나는 집 나가서 X고생하면서 몇십 년을 떠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처음부터 집을 나간 적이 없다. 내가 왕자였는데 한 생각, 저 밖에 세상이 재밌어 보여가지고 거지하고 옷을 바꿔 입어가지고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나가서 오만 고생을 다 하고 겨우겨우 돌아왔는데, 알고 봤더니 다 내 땅이었네. 다 내 왕국이었네. 이제 그 이야기예요. 진짜 간단한 거예요. 제목 보세요. 환향곡. 환향곡을 다시 깬다. 돌아오다. 고향. 6번은 환향곡. 고향으로 돌아온 노래였는데, 돌아오고 보니까 환향곡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또 그런 적이 없었는데 내가 또 착각을 또 더하고 있네 하는 지금 느낌을 지금 부르고 있다. 이해되나요? 제가 길게 이야기했어요. 알고 보면, 이거를 저는 어떻게 느꼈느냐면, 여러분,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래요. 처음에 의식을 발견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난이 부처님한테, 부처님 돌아가시면 이제는 우리는 누구한테 의지해서 공부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부처님이 섬에 귀의해라. 자기라고 하는 섬에 귀의해라. 자귀의, 법귀의 할 때 요거 인도 말에, 부처님이 하신 인도 말에 자기에게 귀의를 할 때 자기가 섬이란 뜻이에요. 섬인데 어떤 섬이냐? 바다에 있는 섬 아니라 강에 있는 섬. 강에 있는 섬을 뭐라고 부르죠? 삼각주. 델타라고 부르잖아요. 델타. 그러니까 바다에 떠 있는 섬 말고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삼각주라고 하는 그것이 자기가
섬이다. 그 자기라고 하는 섬에 귀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의식을 발견했을 때 의식은 이렇게 안 변하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찰나 생멸하는데 그 중에는 생각도 들어있어. 근데 생각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서 제가 이 공부한 이유는 이 많은 생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고통스러워서 마음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고통의 내용은 뭐냐면 생각 과잉이었어요. 보통 사람보다도 훨씬 더 또 생각이 또 많아.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생각이 많아가지고 괜히 하여튼 뭔가 갈등이 많고 뭔가가 불만족에 차 있고 하여튼 재주도 좀 없었으면 좋았겠는데 적당히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 재주 때문에 스스로가 괴로워한 이해되시나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 과잉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까 했을 때 의식을 발견했을 때 의식의 자리에서 생각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의식은 경류가 되어서 흐르는 이 생각의 흐름은 홍순한 경류 같고 근데 의식을 딱 발견하니까 의식은 안 움직이니까 그 경류를 바라보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20년간 근무했던 문화재단의 사무실에서 그 여의도에 있었는데 63빌딩 옆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 한강이 잘 보였어요. 거기가 13층이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13층에서 홍수 났을 때 한강을 바라보면 막 그 홍수난 한강이 고수부지를 범람했어요. 고수부지도 범람하고 막 온갖 것이 떠내려오는 그걸 보면서 내 머릿속 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딱 제가 의식을 발견했을 때 그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올랐는데 머릿속에는 항상 생각이 범람하는 온갖 생각이 떠내려가는데 나는 13층에서 고수부지까지 차올라온 그 물을 이렇게 바라보고 왼쪽으로 조금만 밑으로 보면 밤섬이 있었어요. 지금 밤섬 있잖아요. 그 밤섬이 홍수가 나지 않았을 때는 나무가 이렇게 제법 있지만 주로 버드나무가 있어요. 그 제법 있지만 홍수 날 때는 그것도 잠긴다고요. 그래서 온갖 상류에서 떨어온 가구들이 밤섬 가지에 걸려가지고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려. 이해되나요? 제 머릿속이 그 꼴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마음 편하게 살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의식을 발견하니까 거기서 내가 나왔구나 하는 걸 느낀 거예요. 나와서 바라보고 있구나. 그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부처님이 자기라고 하는 삼각주의에 귀의하라 이 말이 떠내려가다가 삼각주의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거기는 안 들어가 땅이잖아요. 땅 위에 발을 딛고 흐르는 물을 보는 거기에 귀의하라. 그게 무엇인가? 우리들의 지금 깨어있는 이 의식이다. 이건 여여하다. 여여해서 생멸을 봐라. 여여한 자리에서 생멸을 봐라. 이 말씀이구나 하고 제가 이제 이미지적으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의식을 더 탐구하니까 처음에는 나왔구나 하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나왔구나. 그리고 나온 자리에서 머물려고 했어. 이해되나요? 홍수에 너무 휩쓸렸기 때문에 생각의 홍수에 휩쓸리다가 처음에 발견하고 나왔구나 하고 한숨을 쉬고 그리고 다시 휩쓸리지 않으려고 그 자리에 있으려고 계속 노력을 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약간 배심이 생기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배심이 생기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해. 게임을 할 만해. 옛날에는 난이도 높은 게임에서 들어가면 죽어버리고 들어가면 죽어버리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좀 살아나. 그러고 보니까 살살 땅에 있다가 저 흐르는 물이 또 재밌어. 그래서 살살 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그 이야기야. 땅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
그 물속으로 또 살살 들어가 봐요. 그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애격에 여러분 놀랍게도 홍수가 난 그 강의 깊이가 70cm. 정확하게 70cm, 내 몸에 딱 반 정도. 여러분 70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모든 것이 떠내려가니까 떠내려가는 것에 시선이 있을 때는 나도 떠내려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낮은 데도 막 그냥 이렇게 휩쓸려 간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지금 땅을 발견하고 나서 다시 들어가 보니까 아니 70cm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홍수 안에서 이제는 걸어 다녀. 그리고 온갖 것을 해. 홍수 안에서 온갖 것을 해. 다시 말하면 삼각주 섬 위나 홍수난 강 거기나 그 자리가 그 자리야. 다 이어지는구나. 이어지고 깊이가 70cm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그 깨달음이 지금 환향곡이에요. 환향곡은 홍수에서 나와가지고 강뚜기로 올라간 노래. 그리고 환향곡은 다시 뻣뻣하게 이제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서서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노래. 지금 이해되세요? 예. 그리고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읽으면 금방 읽혀요. 자, 보세요. 본 고향 돌아갔다는 그것이 사실은 그 일, 우리 이 마음 공부에서 완성된 그 일에는 이미 어긋나 있다.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도 착각이다. 그 일 입장에서는. 그 일은 강둑이나 강속이나 다 땅이라고 하는 그 일. 모든 것이 의식 속이라고 하는 그 일. 나는 의식을 놓치고 에덴을 놓치고 에덴의 동쪽으로 유배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에덴으로 돌아와 보니까 에덴은 한이 없어서 에덴의 동쪽도 에덴 속이었구나. 처음부터 에덴을 나간 적이 없구나 하는 그 입장에서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에덴으로 돌아왔다는 것도 알고 보면 이미 이거는 착각, 이것도 착각이다. 이해되나요? 이해돼요? 야,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재밌지 않나요? 본능적으로 이거 알고 있어. 그리고 해보면 아, 이거 처음부터 이거 본능적으로 우리 알고 있었네 하는 걸 느껴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제가 돌아보니까 제 인생에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었어요. 특히 시험 전날 공부는 안 했어. 시험은 왔어.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시험 같은 케이스에 도저히 풀리지 않는 사업상에 엉기는 일, 지금 집을 사가지고 대금이 치러야 되는데 이게 모자라. 쫓기는 기분 이해됩니까? 근데 지금 돌아보면 어쨌든 넘어왔잖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어쨌든 넘어왔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닥광 선사가 그 제자들한테 돌아가시면서 편지를 한 개 남겼어요. 그래서 자기 아끼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이 큰 절을 운영하다 보면 앞으로 정말로 어려운 일이 닥친다. 도저히 해결책이 없는 것 같은 때가 왔을 때 그때 이 편지를 뜯어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묘책을 내가 남긴다. 정말 근데 그냥 뜯어보면 안 돼. 정말 어려울 때 이 절이 망할 때 그때 뜯어봐. 해가지고 그 편지 한 장을 남겼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닥광 선사가 남겼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진짜 큰 일이 닥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풀 수 없는 절이 넘어가게 생긴. 그래서 그런 일이 닥쳐가지고 제자들이 그때 스승께서 돌아가실 때 남긴 편지를 이제 뜯어보자.
그래가지고 다 모인 자리에서 그걸 뜯어봤어요. 간단한 편지 안에는 간단한 글이 적혀 있어요. 이거 뭘게요? 지금은 그 서양에서는 그 저쪽에 사막 전통에서는 반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그 아주 좋은 말이 있었지요. 닭공서사가 남긴 말이 뭐냐면 걱정 마라. 어떻게든 된다. 이게 있었어. 아, 이거 유명한 이야기예요. 실제로 있었어. 걱정 마라. 어떻게든 된다. 예. 돌아보면 그래. 어떻게든 안 죽고 살아왔어. 야, 참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돌아오면 본 고향 돌아간다고 했지만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미 어긋나 있다. 그것도 착각이다. 본래 머무름이 없는 바엔 불식, 생명 자체는 쉬지 않는다. 참 이게 재밌는 거예요. 여여하면서 불식이에요. 완벽하면서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이게 또 쉬지 않고 현상을 또 만들어내.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또 이 현상은 쉬지 않고 이걸 만들어내. 이게 참 생명의 오묘함이에요. 자기는 안 변하면서 모든 것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변하면서 불변이면서 현상은 변력. 불력이면서, 역이란 말은 변화라는 말이에요. 자기는 불력, 변하지 않으면서 모든 현상은 변력, 변하게 만들어. 이게 지금 이 건이라고 하는 건괴, 이것의 특징이에요. 생명의 특징이다. 그래서 본래 머무름이 없는 바에는 자기는 머물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또 이렇게 변화를 시키니까 집이라고 할 수도 없다. 여러분, 집에 돌아왔다고 했는데 그 집이 머물지 않는 집이야. 계속 이 현상에서는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집이라고 할 수도 없다. 지금 심정이 이해되나요? 자, 만년의 솔밭길은 눈에 깊이 덮이고, 만년은 오래되고 오래된 건 뭐예요? 여러분, 생멸하지 않는 것. 불생, 불멸을 선에서는 만년이라고 표현을 해요. 불생, 불멸. 만년의 솔밭길은 눈에 깊이 덮인다. 이 말은 여러분 겨울에 이 들판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이 덮이면 어떻게 돼요? 길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래서 선시에 그런 말이 있어. 흰 눈밭에 해오라기. 여러분, 흰 눈밭에 해오라기. 해오라기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잖아요. 이거는 본질 자체를 말해요. 본질 자체의 풍광, 본지 풍광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또 그 첫 번째는 그 줄이고, 두 번째 줄은 한밤중의 까마귀. 들어오나요? 첫 줄은 눈 덮인 들판의 해오라기. 해오라기보다 좀 더 큰 걸로 합시다. 학. 눈밭의 학. 두 번째 줄은 한밤중의 까마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심의 본질 자체의 아무것도 구분되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만년의 솔밭길은 눈에 깊이 덮여 있고, 저 일대의 봉우리들도 구름에 다시 가렸어. 구름에 가려가지고 모든 분별이 사라진 세계. 본질 자체. 본질을 우리가 여기서는 선에서는 무심이라고 부르죠. 무심한, 우리가 매일 밤 경험해요. 무심한. 잠에 폭 들었을 때가 무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심의 풍경은 만년의 솔밭길은 눈에 깊이 덮이고 저 일대의 봉우리들이 구름 다시 가렸어도, 그러니까 이미 무심을 터득했고 고향에 돌아왔어.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빈주 화목할 때, 설명하면 좀 기니까, 빈주, 손님과 주인이 화목한다. 손님은 현상이고 주인은 본질. 지금 모든 것이 나타나는 인하지 자체는 주인이고
이 인화지에 나타난 변화하는 이 이미지의 세계는 손님. 이해되나요? 빈, 주, 화목할 때. 이것이 화목할 때. 화목한다는 그것도 알고 보면 아직까지 한 겹이 막혀 있는 마음 경계. 완벽한 경계라고 할 수 없고, 왜 그런가를 설명할게요. 조금 있다가. 군신이 임금과 신하, 임금은 본질, 신하는 현상. 군신이 화합하는 곳, 이 또한 정중, 공으로 볼 때는 이것도 아직은 사다. 아직은 완벽하다고 할 수가 없다. 왜 그런가? 기양의 그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하랴. 명월당 앞 고목에 활짝 핀 때 아닌 꽃. 자, 귀향의 그 노래를 실제로는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그래서 명월당, 대종고가 살았던 그 집 이름이 명월당이에요. 밝은 달, 명월. 지금 뭘 말하는가 할 때 이해되시나요? 명월. 밝게 빛나고 있는 의식을 항상 명월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의식이 밝게 빛나고 있어, 지금. 이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의식이 이렇게 빛나고 있다는 이 느낌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방광한다. 빛을 내고 있다. 의식이 깨어서 방광하고 그 방광한 덕분에 삼라만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명월당, 앞 고목, 오래된 나무. 명월당하고 고목이 둘 다 본질을 상징하고 있다. 이해되나요? 거기에 활짝 핀 때가 아닌데도 활짝 피어 있는 꽃이 피어 있다. 이 말은 지금 현상으로 지금 이 순간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임금과 신하가 화합하고 주인과 손님이 하나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중도로서, 이론으로서의 중도예요. 다시. 이론으로서의 중도. 근데 실제로는 꽃이, 그 고목나무에서 꽃이 탁 핀 게, 이거는 중도라는 말이 떨어져 나간 실제. 그러니까 한 송이 꽃이 진짜 이 실상을 드러내고 있지, 인간이 입을 벌려가지고 하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오히려 그런 이론에 꽉 사로잡혀 있어서 답답하다.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환양곡. 환양곡을 다시 깨야 한다 하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화두 어떻게 들었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요 말을 한번 상기하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